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드디어 자기장을 공부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이제 전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 전기장과 전기력, 그리고 이것들 결국 이제 전기력을 받는 건 전하였죠. 예, 전하가 전기력을 받고 또 전기장을 만드는 것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결국 전기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였고, 이 전기력에 의한 어떤 전기장, 그리고 전기장에 의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죠. 이번 장에서는 역시 자기장에서도 주된 관심사는 전하가 받는 힘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 힘이 자기장에 의한 힘일 때 이걸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자기장과 이 B의 정의, 이게 28-1절에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28.1절에 자기장과 B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기장과 연관을 지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전기장이 2인 곳에 전하 Q가 있을 때 이 Q가 받는 힘과 전기장 그리고 그 전하 사이의 관계가 E는 Q분의 F 또는 F는 QE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자기장에서도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하가 존재할 때 이 전하가 힘을 받아요. 그런데 이 전하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전하가 운동을 해야지만 힘을 받더라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하가 받는 힘과 그리고 전하량, 운동 속도, 그리고 자기장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과는 조금은 다른 건 여기서 이제 V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좀 특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F는 QE와 같은 식으로 표현해 보면, 전하 Q가 자기장 B 속에서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이 이런 형태의 이제 벡터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이런 이제 벡터 연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는 외적이라고 하죠. 외적 또는 아우터 프로덕트 또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벡터곱. 벡터의 곱하기 연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공부했던 내적이 그런 것들이고, 토크에서 공부했던 외적이 또 한 가지 이 벡터의 곱하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기력을 계산할 때 쓰이는 곱하기는 또 외적이 되는 게 되는 거죠. 벡터 곱 또는 외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건 토크에서 우리가 했던 거대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V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로 볼 때는 곱하기, 그죠? 곱하기인데 수직되는 양들의 곱하기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수직하는 양. 그래서 어느 한 성분의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벡터의 결과 크기만 우리가 구할 때는 V의 크기, B의 크기, 그리고 둘이 이루는 각도의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다 곱해주면 돼요. 우리 전기력도 전기장 곱하기 전하 이런 것들을 다 곱하기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FP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방향이 되겠죠. 방향은 자, 그림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점이 전하의 표시입니다. 전하. 그리고 V 벡터가 오른쪽 위에 이런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고, B 벡터는 이제 공간의 자기장이겠죠. 또는 이 점의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V 곱하기 B의 연산 결과가 결국 V 곱하기 B의 연산 결과가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V에서 B 방향으로 손가락을 4개의 손가락을 향해서 감아주게 되는 거죠. 또는 회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V에서 B 방향으로. V는 이런 방향인데 B는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에서 B로 감아주면,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FB의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손 규칙을 사용해서 FB를 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힘의 방향은 V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와 B가 이루는 V와 B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B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즉 자기력의 특징이라 할 것 같으면, V의 크기는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방향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입자가 있는데 입자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력은 이 V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V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방향만을 변화시킬 뿐인 거죠. 그래서 속력의 크기는, 속력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결국 속력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운동 에너지도 변화가 없고 방향만 변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전기력은 어떻게 됐어요? 전기력은 F는 Q2가 되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에 집어넣으면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죠.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도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력 F는 입자가 진행하는 진행 속도의 크기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방향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는 V 자체가 이 연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의 크기는 변화시킬 수 없고 방향만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자기장의 단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B의 단위는 이 단위를 그대로 우리가 연산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뉴턴이 되죠. 힘의 단위는 뉴턴.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단위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뉴턴, 쿨롱, 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T라고 쓰고 테슬라라고 읽게 되는 거죠. 대문자 T로 써놓고 이렇게 T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쿨롱 미터 퍼 세컨드인데 이 퍼 세컨드를 쿨롱에 붙여도 단위나 뭐 이 값들의 차원이나 이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쿨롱 퍼 세컨드 곱하기 미터로 쓸 수 있는데 바로 쿨롱 퍼 세컨드가 바로 암페어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Q는 IT가 돼서 쿨롱은 암페어 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쿨롱 퍼 세컨드는 암페어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퍼 암페어 미터, 이것도 역시 테슬라의 단위가 되는 거고, 그런데 테슬라의 단위는 그렇게 실용적인 단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큰 자기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테슬라만큼의 큰 단위를, 자기장 단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석 주위에 간다든가 전자제품 주위에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지구의 자기장, 우리가 지구도 커다란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위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런 자기장의 단위는 이렇게 1테슬라만큼의 큰 자기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단위로는 CGS 단위를 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1테슬라가 10,000가우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가우스는 1가우스, 뭐 대문자 G로 쓰기도 하는데 1가우스는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가우스는 10,000분의 1 테슬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문구점에서 이렇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작은 또는 손바닥만한, 그렇죠? 손가락만한 그런 이제 자석이 있잖아요. NS 극이 있는 이런 막대 자석 주위 가까운 근처에서의 자기장은 한 100가우스 이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0가우스보다 작거나 좀 자석이 크면, 자기장이 세면 조금 더 큰 그런 자기장. 그래서 약 100가우스, 그러니까 0.01 테슬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 자기장은 어느 정도냐면 1가우스도 안 돼요. 지구 자기장. 우리가 지표면에 이렇게 했을 때 지구 자기장의 크기는 한 0.5가우스 이 정도 내외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전하의 운동과 자기력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입자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입자가 생겨나는데 바로 전자와 양전자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자기장이 있을 때 얘네가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기력의 크기나 뭐 자기력 벡터는 QVB 곱하기 QV 곱하기 B로 표현되는데 이때 이 Q의 부호가 FB의 방향을 또 결정하게 되죠. V 곱하기 B뿐만이 아니라 Q의 부호 자체, 즉 전하의 부호가 음이냐 양이냐, 전하가 양전하냐 음전하냐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전하인 경우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회전하는 입자라고 하자면 양전하는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회전하는 입자로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자기장 속에서 이 전하가 뭐 음전하나 양전하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운동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제 다음
내용이 되는데 그 전에 뭐 예제 문제를 하나, 확인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합시다.